저도 본부장님이랑 같이 호가창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좀 흘러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해석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자, 오늘 TSMC의 실적 발표는 지금 정규장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와 그 관련주들에 조금 더 탄력을 주는 느낌입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살펴보시면서 삼성전자에 관한 악재들이 언제쯤 해소가 될지도 좀 고민 깊어지는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상승폭 조금 확대시키고 있고요. 한빛반도체 역시도 그 힘을 가져가고 있는 모양새까지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관해서는 항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앞서서는 이제 저희가 좀 단기적인 이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본부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는 좀 다른 의견이실까요, 혹시나?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만 딱 놓고 보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통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갭상승 띄우면서 8% 아니면 10%가량 올리면 그 다음날 상승이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막바지의 상승이 일단 오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추격으로 따라붙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큰 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아마존의 이슈에 불이 타서 지금 원자료 쪽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주는 건데 이것도 결국엔 그 안에 속을 보게 되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수요를 아마존이 지금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SMR에 대한 부분들을 뭐 개발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슈들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원자력이라는 굵직한 키워드 안에는 결국 AI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아랫단에 있는 전선 전력 쪽이 또 강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결국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슈 플레이가 좀 심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웨스팅하우스 건에 대한 부분들의 갈림길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 항상 이 말은 뒤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클 산업은 맞아요. 네, 클 산업은 맞는데 우리가 투자로 접근했을 때 과연 매력도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사실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정말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한테만 좀 매력이 있고요. 단기적인 투자처로 본다 하게 되면 오늘같이 이런 우리가 몰랐던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한 연계성이 과연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여부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원전 쪽은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오히려 8%대 넘게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조금 꺾이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의 수급이 또 빠질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내일 피날레가 또 한 번 나와줄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률이 조금 낮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원전 쪽에 나는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 우리기술 이 두 종목이 가장 낮다고 봅니다. 오늘 뭐 BHI가 좀 강한 모습이긴 하지만 거래량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우리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 두 기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오늘 또 눌림 지금 나와주고 있지만 눌림이 좀 정확하게 좀 나와주면서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들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 2,100원대, 2,200원대 이 가격대까지 눌림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저는 뭐 충분히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 하게 되면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원전 관련해서도 살짝 코멘트를 조금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역시나 테마 중에 몰렸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현재 1%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의 강세가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상승폭들이 조금은 반납되면서 시장에서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습니다. 장중 한때는요 10% 넘게 12%의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시장에 수급이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영풍정밀도 보겠습니다. 영풍정밀 오늘 왜 상승하나 그런 의문도 가지셨을 텐데요. 일단은 최은박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정밀에 관한 방어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들 좀 다양하게 펼쳐졌거든요. 이에 따라서 주가에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도 시장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보시고요. 영풍정밀은 오늘 7% 상승하면서 38,000원까지 현재 상승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셀비온도 보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방사선 의약품 신약 개발 기업인데요. 상장된 이후에 이틀째 상승이 나와
나와주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상승이 좋았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상승 탄력이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현재는 29.78% 상한가 달성하면서 26,800원에 거래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BHI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역시나 원전 관련주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BHI는 사실은 이제 소형 원자력보다는요, 체코 원전 관련주로 조금 더 가깝게 엮이기도 합니다. 체코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 진출이 본격화됐다라는 소식들 전해졌는데요. 체코 원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감도 진행 중인 만큼 굉장히 다양한 잡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리스크들도 챙겨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15%의 급등세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리소스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초전도체 관련주인데요. 저희가 장 중반까지 봤을 때는 상승폭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그러한 상승 탄력들 반납시키면서 0.39%의 하락세로 현재 마감 지으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장비 관련주인데요. 미국의 이러한 장비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인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 아무래도 장 마감될수록 계속되는 탄력들 이뤄가고 있다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마주에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테마들 중에서 좀 관심 가는 테마 있으셨을까요? 일단 관심 가는 테마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원전 쪽에 그나마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일단 저는 모처럼 움직이는 이 초전도체 쪽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물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궁금증도 많으실 건데 일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대부분이 전부 다 외국인은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외국인은 일단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니까 물량을 전부 다 던져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슈를 보게 되면 뭐 조각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뭐 발견을 했다. 뭐 새로운 뭐 어떠한 부분들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라는 부분들의 이슈가 지금 일단 힘을 입는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실체가 있냐 없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 이제 이게 결국엔 초전도체 같은 경우가 나중 가서 정말 이 실체가 밝혀지고 그게 연계성이 된다, 사업으로 연계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직 어떠한 뭐 사업률이 진행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뭐 진행률이 지금 나온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테마성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당연히 대장 같은 경우가 뭐 모비스 아니면은 뭐 신성 델타테크, 선암 이쪽에 좀 많은 자금들이 몰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모비스가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네요. 네. 일단 이제 이렇게 보통 모비스 쪽에 자금이 일단 몰리고 있는 부분들,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에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만 놓고 보면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은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 성격 자체가 모비스가 계속 대장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모비스 쪽에 자금이 오늘 몰렸다게 되면은 내일 갑자기 신성 델타테크 쪽으로 또 자금이 몰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뭐 덕성이나 서남 쪽으로도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워낙 이렇게 손바뀜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섹터들 중에서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솔직히 지금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고가에 많이 물렸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뭐 초전도체 쪽 관심 있어서 매수를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거의 모비스로만 딱 놓고 봐서 오늘 이제 뭐 가장 주가 등락률이 높기 때문에 모비스로만 놓고 보면은 뭐 4,000원대 아니면은 뭐 6,000원대에 지금 많은 물량들이 물려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본전 구간 오거나 아니면 약손절 구간 오면은 일단 던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증시의 제한적인 수급 내에서 올릴 만한 특징적인 재료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그 당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쪽에 팔로업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증시 상황이 계속해서 연계가 된다고 하고 지속이 된다 하게 되면은 물론 조금 더 홀딩을 해볼 수는 있겠죠. 다만 초전도체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는 이슈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서 또 나올 만한 이슈가 결국 되풀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초전도체 물질을 찾아냈다. 아니 뭐 초전도체 뭐 연구 결과가 조금씩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수급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되고 일단 오늘의 반등 부분들은 이슈도 있지만 기술적인 반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주가가 고가 대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부분들이 대부분의 종목들 중에서 지금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일단 모비스가 상한가가 만약에 안 풀리고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다음 거래일도 일단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는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수익이라든지 혹은 평단가 부분에서 좀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워낙 대장으로 많이 움직였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기술적인 관점으로 놓고 봐도 2년선은 일단 이탈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2년선 이탈 안 해주고 지금 이평들이 대부분 다 밀집이 되어 있다는 것은 기간 조정이 일단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일단은 좀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플러스 알파, 즉 이슈가 붙어야겠죠. 이슈나 아니면 모멘텀이 좀 붙어야만이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나 이슈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계성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